네, 자기장 문제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 이렇게 동심원으로 자기장이 흐른다, 자기장이 발생한다고 했죠. 자, 그거를 요 직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원형 도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세 번째로 하는 게 이제 오늘 하는 것이 솔레노이드 코일입니다. 코일인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요 그림과 같은 것이 이제 솔레노이드 코일이에요. 그래서 원통형으로 전선을 이렇게 도선을 휘감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휘감아 놓게 되면은 그런 모양을 솔레노이드 코일이라고 불러요. 이 솔레노이드 코일은 어, 내부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봅니다. 내부 자기장, 외부가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감은 상태에서 어, 요쪽에 자기장이 얼마냐, 이 바깥의 자기장이 얼마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부 자기장을 물어보게 돼 있어요. 내부 자기장의 세기를 물어봅니다. 내부라는 말에 꼭 주시하시고, 이것도 사실은 직선이 흐르는 때의 방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솔레노이드 코일 솔레노이드 코일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뭐 다 똑같이 이렇게 흐르겠죠. 한쪽 방향으로. 자, 이렇게 흐르면 보세요.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보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요, 자기장은 이렇게 생기죠. 이 각 도선마다 이렇게 생기겠죠. 이게 도선이 이렇게 반복이 되면요, 이렇게 요 안쪽에서 생기는 건 이쪽 방향으로 계속 중첩이 됩니다. 이 도선에서 이렇게 요 도선에 중첩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중첩이 되면은 내부 자기장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밑으로 오게 되면 밑으로 만약에 밑으로 전류가 흘렀다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흐르니까요. 이렇게 흐르니까 모으면 이런 방향이 되겠죠. 네. 사실 직선 전류의 자기장 방향만 알고 있으면 원형 전류나 솔레노이드 전류의 그 자기장의 방향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흐른다. 근데 이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는요, 직선 전류의 세기랑은 좀 다르게 음, 내부 자기장 같은 경우는 이 코일의 감은 횟수하고 그다음에 전류의 세기하고 코일 횟수에도 비례하고요. 그러니까 이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자기장이 세고요. 전류를 세게 흘릴수록 자기장이 세다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뭐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이 중첩이 많이 될수록 이쪽 자기장이 계속 중첩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코일이 많을수록 중첩이 되니까 자기장이 세질 거고요. 뭐 전류를 세게 흘리면 자기장이 더 세는 건 당연한 거고요. 내부 자기장이 생기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선 전류는 원래 뭐 K에 R에 I 이렇게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랬는데, 이건 내부이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게 없습니다. 내부는 균일하게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안에는 모두 균일하게 그렇게 발생하는 게 이제,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가 도선의 횟수, 이 n은 넘버의 약자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코일의 이 감은 횟수인 n하고요, n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뭔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 코일에다가 철 같은 걸 넣으면요, 철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요, 이 철이 전류가 흐르는 동안에 자석이 돼요. 이게 자석. 이게 바로 이제 사실은 전자석이죠. 전자석. 이게 전기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는 걸 전자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요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전자석을 이용해서 사실은 많은 것들을 또 우리가 기기들을 만들기도 하죠. 내가 전기를 흐리면은 자석이 되기 때문에 뭔가를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신호를 내가 어떤 전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기를 통해서 역학적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그거는 이제 뒤에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얘기할 거고요. 자, 요런 기본 상식을 가지고 요런 네,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표는 표면적이 같고 200캐시 감은 두 솔레노이드 코일 AB다. 횟수가 200회로 동일하죠. 그 다음에 AB고
원통 길이는 좀 다르고요. 솔레노이드 코일 내부 자기장의 세기는 1로 같다고 되어 있네요. 원래 자기장 세기는 뭘 테슬라라고 표시를 합니다. 뭐 어쨌든 뭐 여기서는 중요하진 않고요. 어쨌든 자기장의 세기가 같아요. 자기장의 세기는 아까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코일의 횟수하고요, 전류의 세기하고 비례해요. 에만 관련해야 하는 거지, 원통 길이가 길든 짧든 여기에 사실은 관여하진 않거든요. 뭐 그 횟수가 200회 이 문제의 아마 그 함정은요, 이게 다르니까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200회로 동일하기 때문에 길이가 길든 짧든 이 횟수는 똑같고요. 그다음에 자기장의 세기는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같기 때문에 이 안에 전류의 세기의 비를 구하라는 거는 사실 그냥 1대1이 될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자기장은 n하고 i의 곱이니까요. 근데 이 놈이 같고요. 그럼 i는 사실 뭐 이렇게 되겠죠. n분의 b 이런 식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b가 같고요. 그다음에 n도 같기 때문에 얘는 a하고 b는 서로 똑같은 전류를 흘리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자, 솔레노이드 코일 관련 다음 문제도 봅시다. 솔레노이드 코일의 직류 전원을 이렇게 연결했네요.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 직류 종류는 여기 보면 이게 플러스고요. 여기가 긴 놈이 플러스고 짧은 놈이 마이너스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직류로 연결되어 있네요. 자, 여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흘러요. 얘가 이렇게 이쪽으로 흐르니까 한 바퀴 뺑 돌아서 또 똑같이 이렇게 밑으로 흐르겠죠. 밑으로 흐르면 어떻게 되죠? 밑으로 흐르면 전류가 밑으로 흐르면, 직선 전류 같은 경우는 밑으로 흐르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죠. 그죠?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막 중첩해서 모으면요, 이 안에서는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흐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기 때문에 여기가 n이고요, 여기 s죠. 자기장의 방향이 이 방향이다 그러면 여기가 n이고 여기 s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장의 세기는 가문 횟수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고 나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첫 번째,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쪽이죠. 그래서 맞고요. 자기장의 세기는 코일 중심에서 가장 강하다. 잘 보세요. 코일 중심에서 가장 강하다 할수록 사실은 일 수 없어요. 왜냐면은 얘가 이 전류가 계속 흐르는 놈이 중첩되면 이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세지겠죠. 뒤로. 그래서 중심이 아니라요, 맨 끝에서 가장 셉니다. 자기장은. 맞잖아요, 그죠? 중심에서는 아직 여기 영향이 못 받으니까요. 그런 대신 이렇게 쭉 갈수록 더 셉니다. 그래서 얘는 틀립니다. 솔레노이드 코일에서의 자기장이 제일 센 거는요, 양 끝단에서 가장 셉니다. 이거를 자기력선으로 표시는 할 수도 있어요. 네. 코일 가문수를 늘리면 코일의 가문수를 늘리면요, 자기장 세기도 증가하게 돼 있죠. 네. 이걸 많이 그러니까 이 중첩이 많이 되니까요. 그래서 기억하고 이것이 답입니다. 네. 좀 전에 그 전자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전자석에 얘기하려면 사실은 물질의 자성의 특성을 나타내는 우리가 상자성과 반자성 그리고 강자성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도 이제 그런 문제인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물질은, 어떤 고체 물질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에 이렇게 우리가 N극, S극을 이렇게 자석을 이렇게 되면요, 자기장이 이렇게 위로 흘러가는 방향으로 걸릴 겁니다. N에서 나와서 S로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나겠죠.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원자 하나하나도 다 자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자석이 이 N에 대해서 끌리고요, 이렇게 SN이면 어떻게 되죠? 여기 N극이고 S니까 서로 당기겠죠, 그죠? 이렇게 당기는 방향으로, 즉 배열을 하면, 이렇게 배열을 하면 요 안에 있는 자기장의 방향도 위쪽 방향이죠.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윗방향으로 자기장을 걸었을 때 내부에 있는 고체의 원자들도 다 똑같은 방향으로 정렬하면
그러면 얘가 n하고 s 같기 때문에 얘는 서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렇게 끌어당기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인력이 발생하는 이런 거를 이제 상자성 물질이라고 그래요. 이 대표적인 게 우리 철입니다. 철 같은 것들은 우리가 자석을 갖다 대면 철이 자석에 끌려오죠, 그죠? 그게 바로 상자성이에요. 근데 반자성이라는 물질은 뭐냐면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반자성이라는 물질은 그 거꾸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n하고 ns를 이렇게 자석을 해서 이렇게 자기장을 걸면요, 이 내부적인 놈들이 거꾸로 이렇게 자기장이 걸려요. 자기들이 배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가 되는 거죠. n이 되니까 다른 같은 어 극성이니까 n과 n극이 만나니까 얘는 서로 밀어내죠. 이렇게 서로 밀어냅니다. 이렇게 밀어내게 돼요. 이런 것들을 반자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석을 갖다 댔을 때 끌려오는 놈을 상자성이라고요. 자석을 갖다 댔을 때 밀려나는 놈을 반자성이라고 하는데, 이거 보통 이런 게 이제 물도 이렇고요. 물은 극성이 잠시만요. 네, 몇 개 찾았었는데 상자성은 철이나 알루미늄 같은 것들이고요. 반자성은 구리도 반자성이고 금도 반자성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석을 댔을 때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한 게 이제 끌려오면 상자성, 밀려나면 반자성,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한 걸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건데, 한번 봅시다. 종류를 알 수 있는 물질이라고 했죠. 외부 자기장을 위로 가해서, 이게 뭐냐면 여기다 n극을 여기다 ns 이렇게 이제 갖다 댄 거죠. 자기장을 이렇게가 되면은 원자 자석의 배열, 그러니까 원자가 하나하나가 다 자석이라고 본 거예요. 이 자석 배열을 여기 사실 그림이 잘 안 보여가지고 근데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자석에서 그냥 이렇게 반자성이 있는 거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잤을 때 이 자력들이 밑으로 떨어진다고 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무질서하게 막 아무렇게나 막 돼 있었죠. 이렇게 아무렇게나 돼 있던 게 내가 N극을 붙였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배열됐다고 하고, 뭐 자기장을 제거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그게 유지되는 건 이제 상자성. 여기에서 강자성이죠. 보면 여기서 아까 하나 더 빠는데 강자성이라는 게 있는데, 강자성은 상자성인데 자석을 치워도 이 전극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자성보다 더 센 게 이제 강자성인데, 이놈은 어떠냐면은 내가 자석을 댔을 때만, 원래는 자석을 댔을 때만 얘가 이제 끌려오는, 이제 얘도 이제 안에서 이렇게 정렬을 하는데 이 자석을 떼버려도 이 정렬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강자성입니다. 그래서 자석이 돼버리는 거죠. 자, 봅시다. 자, 자기장 이렇게 N극을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이쪽으로 여기가 N이 되고 여기 S가 되는 이런 상태를 이제 반자성이라 그러죠. 요런 문제상을 이제 문제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이 물체는 반자성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자석을 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걸 보고 물질을 구분한 거예요. 얘는 반자성이죠. 그러면 외부 자석에서 인력이 작용한 게 얘는 밀어내죠. 청력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외부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원자 자석의 자기장 방향은 위쪽이 아니고 지금 아래쪽이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이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틀린데, 제가 문제를 이렇게 이제 변형을 한 거예요. 보통 이제 반자성을 물어보지 않을까요? 물론 뭐 상자성은 일반적으로 뭐 잘 아니까 어쨌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내가 자석을 이렇게 딱 갖다 댔을 때 이렇게 내부에 있는 원자들이 이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하는 이 상태를 자기화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화가 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자석을 갖다 댔다는 의미예요. 자기화라는 것은 자석을 갖다 댔기 때문에 상자성은 이렇게 배열할 거고요, 반자성은 이렇게 배열하겠죠. 하여튼 자석을 갖다 대서 그 안에 있는 원자들이 배열이 바뀌었을 때 그거를 자기화라고 합니다. 네, 이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기화되지 않은 액체 AB를 문제에서 보면 이제 액체 AB 잘 안 보이는데, 액체 A하고 여기 액체 A하고 여기 액체 B를 옆면에서 낙하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석 B, 이 액체 A는요, 액체 B는 이렇게 끌려가고요. 이 전자석에 액체 A는 이렇게 밀려놨어요. 그림에서 보면. 그러니까 액체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그냥 원래는 그냥 떨어졌는데 이쪽에 그 자석이 있으니까 그 자석에 끌려온 거예요. B는. 액체 A는 밀려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력이 작정이 됐고요. 여기는 청력이 작용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인력이 됐으니까 이건 상자성 물질이고요. 그러니까 이 B가 상자성 물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액체 A는 밀려났기 때문에 반자성 물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어떤 물질이 어떤 특징인지를 자석을 대고 여기에서 자석은 전자석으로 그 솔레노이드 코일을 이용해서 전자석을 만들어 놨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B는 반자성이나 지금 끌려왔기 때문에 반자성이 아닙니다. 상자성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성의 옆면을 통과하고 있는 A와 B는 자기화됐다. 제가 좀 전에 자기화라는 뭐래죠? 자석을 댔을 때 배열된 이 상태를 자기화라고 했죠. 지금 옆면을 통과할 때는요, 자기장의 영향을 받았어요. 외부장이 걸렸죠. 그럼 자기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화가 됐다는 얘기는 그냥 내가 자석을 갖다 댔냐 안 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석을 갖다 댔기 때문에 자기화가 됐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자석이 안 된, 그러니까 원래 랜덤한 상태인 걸 자기화가 되지 않은 액체를 자석을 갖다 댔더니 그게 자기화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전원장치의 단자 P와 Q를 서로 바꾸어 연결하면 A는 전자석을 끌려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N이고 S일 때는 얘가 밀려나는데 여기 S면 어떻게 되냐는데 이 끌려오지 않죠. 당연히 반자성은 밀려납니다. 이게 뭐 헷갈릴 수 있는데 액체 A는요, 내가 저기 그 상자성과 반자성이라는 거는요, 여기 N하고 S를 바꾼다고 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원자들이 자기들이 배열하는 거라서요. 그래서 앞에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거를 거꾸로 하면요, 예를 들면 얘가 SN이면요, 그냥 이 배열이 반대로 바뀔 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석이 이렇게 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볼까요? 여기도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가 N이고 여기 S가 되기 때문에 끌려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부 자기장의 배열이 그냥 바뀌어 가지고 바깥으로 보이는 성격은 똑같아요. 그래서 반자성의 물질은요, 이게 N하고 S가 바뀌어도 똑같이 반자성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요거 물어보고 아마 요거 헷갈리기 쉬워요. 네. 상자성 반자성이라는 것은 원자 배열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N과 S를 바꾼다 하더라도 성질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자성은 그대로 상자성이고요, 반자성은 그대로 반자성입니다. 네. 네,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되게 재밌는 문제인데요. 보시면 아까 지금 그 상자성의 막대하고 여기는 상자성 막대하고는 강자성 막대는, 아까 강자성이라는 거는 자석을 갖다 댄 상태에서 자석을 떼더라도 그놈이 전하 그 자기장을 유지하는 것, 그게 이제 강자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내가 자석을 댔다가 떼도 그 성질을 그대로 가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강자성 막대 도선을 감아 회로를 저는 스위치 S를 닫았을 때 일정한 전류의 I가 흐르는 거다. 여기 보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니까요. 여기 S를 이렇게 갖다 대면 이 전류가 다 연결되겠죠, 그죠? 그럼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화살 발열은 이렇게 내려오고요. 이렇게 내려오면은 직선 돌류의 발열은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는 게 다 중첩이 되면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거기 자기장이 가면 요런 방향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아가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 N이고 S, 여기 N이고 S,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한번 봅시다. 두 막대 사이는 인력이 난다. 지금 보시면 요 막대와 요 막대는 각각 이제 그 막대라고 했으니까요, 그 전자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는 N고 S고 여기는 NS니까요, N하고 S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서로 끌어당기겠죠. 그래서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A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다. N에서 나온 자기장이 이렇게 S로 가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A도 당연히 자기장 방향 오른쪽 방향일 겁니다.
그다음에 S를 열어서 전류가 흐르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S를 열었다는 얘기는 전류를 끊어버린 거예요. 자, 전류를 끊어버리면 상자성 막대가 있는 이놈은 원래 자석이었다가 자석이 아니게 되겠죠. 이게 다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고. 근데 이 강자성은 자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N하고 S. 자, 그러면 N하고 S 있는 상태에서 상자성 막대가 이렇게 옆에 있으면요. 얘는 어떻게 되죠? 끌려가죠. 상자성은 끌려갑니다. 그래서 얘도 인력이 작용하겠죠. 답은 기억니은티가 3개입니다. 재밌는 문제죠. 네, 상자성과 반자성과 강자성 이 세 개의 성질을 잘 이용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상자성은 끌려가는 거예요. 이 자석을 대면 자석을 N이든 S는 무조건 끌려가는 거예요. 반자성은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인력이 작용하고요. 여기는 청력이 작용해요. 그리고 강자성은요, 상자성 중에서 더 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인력이 작용하는데 자석을 없애도 자기 자체가 아예 자석이 되어버립니다. 스스로 자석이 되어버립니다. 자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요 이유는 그 자기 구역화 해가지고 그 구역이 재배열을 하면서 쓴다고 했죠. 이건 아마 제가 기본 설명한 건데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강자성, 인력이 그러니까 상자성보다 더 센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전류를 딱 끊었을 때 이놈이 자석이 돼 있는 걸 자성을 유지한다는 것 그리고 그 옆에 상자성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네, 이 문제는 원자가 어떻게 왜 자력은 그러니까 자기장을 가지느냐에 대한 설명을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가와 나는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의 궤도 운동과 그다음에 스핀을 나타낸다. 자, 보시면은 얘는 전자가 이 원자핵 가운데 있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회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게 이제 궤도 운동이라고 표시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원자 자체도 이 전자 하나도 전자 자체가 뺑글뺑글 도는 게 있어요. 이걸 스핀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스핀을 이제 나타낸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그런 거는 전자는 제가 예전에 전자의 방향하고요. 전류의 방향은 서로 거꾸로라고 했죠. 전자의 방향과 전자가 흘러가는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전류의 방향을 사람들이 처음에 설정해가지고 모든 법칙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류의 방향은 사실 전류의 방향이 아니라 전자가 흘러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처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실제로 전류가 흐를 때 전하는 전자고요. 이 전자의 방향은 마이너스 플러스로 흐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미 여기 이 전류 방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모든 법칙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이제 이렇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고 할 때는 다 전류 방향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지금 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자기장이 어떻게 생긴 거 이런 걸 생각할 때는요. 이거 전류 방향은 이거 거꾸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류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전류 방향. 이렇게 전류 방향으로 해놓으면요. 자, 이제 전류가 이제 오른쪽 흘러가는 이제 원형 도선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흘러가니까 자기장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가 N이고요. 이렇게 자기장은 이 방향이죠. 이 방향이니까요. 여기가 N이고 여기 S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자 자체가 뺑뺑 돌 수가 있어요. 전자 자체가 뺑뺑 돌면 이것도 마이너스가 회전을 돌고 있기 때문에 적 자기장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 약간 있는데 어쨌든 전자가 흐르니까 전류가 흐르고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하죠. 마찬가지로 전자가 움직이니까 전류가 흐르고 전류가 흐르니까 자기장이 발생해요. 회전을 하니까요. 전자 회전은 시계 반대 방향이면 전류 회전방은 이 방향입니다. 전류가 이렇게 요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요. 자기장은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이렇게 되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 여기가 N이고 여기 S가 됩니다. 이게 이제 원자 단위에서의 자기장이 발생하는 거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가에서 전류의 방향은 전자가 회전한 방향과 같다.
다르다고 했죠.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방향, 즉 전자의 그 방향은 서로 반대예요. 그다음에 가에서 전자의 운동에 의한 자기장은 A는 S, A는 N이고 B는 S예요. 지금 제가 여기 설명했죠. A는 S고 B는 N이고. 그래서 이게 N이고요. 이게 S예요. 그래서 아니죠. 그다음에 나에서 전자의 스핀에 의한 자기장은 C가 S고 D가 N이다. C가 S고 D가 N이죠. 맞죠? 그다음에 가나의 효과에 의해 원자 자성이 나타난다. 그렇죠. 전자가 이렇게 궤도 운동을 하는 것, 그다음에 전자 자체가 서로 이렇게 뺑뺑 자기 스스로 그냥 제자리에 도는 것, 이런 것들이 자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디거나고 리얼입니다. 어, 전류가 흐를 때의 방향은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딱 이 직선 전류 그 방향만 잘 알고 있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전자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것, 그러니까 전류는 반대로 흐르고 반대 흐르는 방향에 직선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 형성되는 그 방향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가니까 자기장은 밑으로 떨어지고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니까요.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